안녕하세요. HJ입니다. 오늘은 스타일라이즈 마차 제작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블렌더에서는 모델링과 더미 작업, 지브러쉬에서는 스컬프팅, 서브스탠스 페인터에서 텍스처링, 마지막으로 마모셋에서 렌더링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셉 아티스트 할슈타트 씨의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타일라이즈 마차 제작 과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게임 아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 생각되어서 저는 제가 사용하는 몇 가지 팁들을 위주로 작업 과정의 핵심만 전달하겠습니다. 더미 작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미 작업의 기본적인 룰은 큰 것부터 시작하고 작은 디테일은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결 작업, 뒤틀림이나 나사 같은 것은 당연히 더미 과정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레퍼런스 이미지를 봤을 때 보이는 주요한 큰 쉐입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렌더에서 더미 작업을 할 때 참고하면 좋을 팁입니다. 블렌더는 이브라는 리얼타임 렌더러가 있어서 몇 가지 라이팅과 함께 아주 빠르게 렌더링 프리뷰로 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단계에서 몇 개 라이팅을 추가해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몇 가지 포인트 라이트만 추가하고 기본 HDRI 프리뷰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섀도우와 라이팅은 쉐입을 파악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미 단계에서 섀도우까지 보면서 작업하는 것은 실수나 쉽게 지나치는 곳들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더미에서 간단하게 머티리얼 컬러를 넣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라이트를 추가하는 이점과 같은데요. 비율이나 쉐입을 바로잡는 데 유용합니다. 부품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요. 굳이 예쁜 색을 쓰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겠죠. 지브러쉬로 모델을 가져갈 때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은 서브 디바이드 할 때 스무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입니다.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스무스하게 해주는 엣지 루프를 추가해서 커브를 만들고 타이트하게 만들고 싶은 곳은 타이트하게 따로 해주고 나머지는 스무스를 걸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블렌더 플러그인을 개발했습니다. 이 단계를 자동적으로 해주는 플러그인입니다. 이렇게 HSS 플러그인을 적용해주면 면이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이 90도로 꺾이는 곳들은 따로 엣지 루프를 만들어서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보입니다. 상당히 간단하면서 유용한 애드온인 것 같은데 이것만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이 모두 지브러쉬로 임포트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프랍을 하나의 메쉬로 가지고 오는데요. 이 방식은 빠르고 쉽기 때문입니다. 지브러쉬에서 폴리그룹을 간단하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저는 메쉬를 서브툴로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서브 디바이딩이나 스무스를 하기에 편리하고 서브툴들은 다이나메쉬를 적용하기에도 쉽죠. 다이나메쉬의 그룹 기능으로 우리는 폴리그룹이 뭉쳐지는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마차 프랍에는 나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나무 스컬프팅 기술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림 다이나믹 브러쉬를 사용해서 나무판의 베벨들을 만들어줍니다. 베벨의 사이즈는 작업마다 다르겠죠. 스트로크 옵션 안에 있는 레이지 마우스 기능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ORB 크랙 브러쉬를 사용해서 나뭇결을 그려줍니다.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4개의 패턴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개를 섞어주기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펜의 압력을 조절하여 다양하게 써주는 것입니다. 라인들의 깊이감을 다양하게 주는 것이죠. 또한 레이지 마우스 옵션을 사용하면 라인을 더 스무스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결들이 들어간 나무 판자의 실루엣에 변화를 주겠습니다. 더 흥미로운 쉐입을 갖도록 말이죠. 지브러쉬 마스크 라쏘 툴을 이용할 것입니다. 나무판의 끝부분을 하여서 밖으로 돌출되게 만들거나 안으로 넣어줍니다. 여기서 가능하면 나무판의 쉐입의 길이가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나무를 약간 구부려주기도 합니다. 완전히 직선으로 서 있지 않도록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디테일들을 넣어주겠습니다. 클레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우리는 점들, 옹이 같은 것들을 추가해주겠습니다. 더 귀여워지죠? 그리고 H-폴리시 브러쉬를 사용해서 우리는 엣지를 파주어서 찌그러진 효과들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ORB 브러쉬팩에 있는 브러쉬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달아진 곳이나 손상된 부분들을 더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로우 폴리와 베이킹 프로세스는 너무 간단해서 말씀드릴 것이 딱히 없는데요. 특히나 앞서 언급한 블렌더 애드온 HSS 플러그인을 쓰셨다면 로우 폴 만드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모디파이어들을 모두 제거해주고 트라이의 개수를 최적화해주고 실루엣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엣지들을 지워주고 뒷면에 있어서 안 보이는 면들도 지워줍니다. 그러면 로우 폴리 단계는 마무리됩니다. 언랩을 하고 베이크를 위해서 메쉬에
이름을 하나씩 지정해줍니다. 언랩 과정을 빠르게 해주는 또 하나의 제가 만든 블렌더 플러그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무료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빠르게 언랩을 해줍니다. 육각형 물체에서 하드 엣지를 눌러주면 자동적으로 모든 엣지가 선택되고 유심을 생성해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다각형에서는 유심을 하나하나 선택해주고 옆에 창에서 바로 마크 UV심을 눌러주시면 바로 UV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텍스처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컬러를 넣어준 후에 베리에이션을 주기 위해서 두 개 복사합니다. 첫 번째 베리에이션 레이어에서는 채도와 색상을 명도를 조절하여서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약간 어둡게 만들어주죠. 또한 레이어 블렌딩 모드를 멀티플라이 모드로 선택해줍니다. 컬러의 미묘한 차이를 더 넣어주고 싶다면 휴를 조절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 비트맵 그런지 마스크를 추가해주고 스케일링을 조절해주고 블러 슬롭 필터를 위에 추가해줄 것입니다. 블러 슬롭 필터는 스타일라이즈 브러쉬를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커버처 맵을 이용해서 메쉬에 하이라이트를 추가해줍니다. 미묘한 변화를 원한다면 과하게 써주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마스크에 레벨 필터를 추가해 주어서 부각시키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조정해줍니다. 이제는 어두운 컬러로 크랙이나 결을 커버처 맵과 레벨을 조절해서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만들어줍니다. AO 맵을 이용해 마스크를 만들고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서 레벨로 조절하면서 보기 편하게 만든 후에 레벨을 조절하고 레이어의 오파시티도 조절해주면서 이미지처럼 만들었습니다. 이 효과는 메쉬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손맵이나 혹은 라이팅 효과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면서 말이죠. 그라디언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약간의 어두운 색과 밝은 색, 그라디언트 효과를 추가해주기 위해서 레이어를 생성했습니다. 각각의 레이어의 프로퍼티에서 프로젝션 옵션을 플래너 프로젝션으로 세팅해줍니다. 그리고 밝은 그라디언트 레이어는 오버레이로 설정해주고 어두운 그라디언트 레이어는 멀티플라이로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포지션, 스케일, 회전 같은 것들을 조절해보고 하드니스 옵션을 조절해서 그라디언트를 조절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밝은 그라디언트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라디언트가 되게 해서 많이 사용하고 어두운 그라디언트는 그 반대 방향으로 바닥 부분이 어둡고 올라가면서 점점 엷어지도록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레이어의 러프니스를 조절해주는 단계입니다. 또는 가능하면 그런지 맵을 갖고 있는 러프니스 맵만을 따로 추가해줍니다. 러프니스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죠. 이렇게 거의 텍스처링은 끝났습니다. 제 생각에 라이팅이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라이팅 작업을 하는 데 있어 서두르거나 등한시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평면적으로 지루한 라이팅은 멋지게 만든 모델의 장점도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저 그랬던 모델은 좋은 라이팅, 적절한 컨트라스트, 나이스한 채도, 컬러 하모니 등의 요소들로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라이팅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드립니다. 라이팅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라이팅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렌더링을 시작할 때 3포인트 라이팅을 세팅하고 시작합니다. 저는 이 방법이 작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이트 위치나 라이트의 앵글을 조절하며 마음껏 실험해 보세요. 저는 키 라이트를 오브젝트의 머리 위에 위치시켜서 라이팅의 방향이 아래로 향하도록 했는데요. 흥미로운 그림자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백라이트도 마찬가지로 나이스한 림 라이팅을 설정해 보세요. 저는 때때로 필라이트의 각도를 밑에서 위로 향하도록 위치시킵니다. 키 라이트와 반대되는 방향이죠. 라이트의 컬러는 포지션을 정한 후에 조절해줍니다. 무드를 형성하고 이미지의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줍니다. 만약에 좋은 라이팅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부하고 싶다면 영화 포스터, 예를 들어 스타워즈나 마블 시리즈 같은 것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따뜻한 컬러의 키라이트, 많은 경우에 오렌지색이죠. 차가운 필라이트, 테일 또는 파란색이죠. 그리고 림라이팅으로 강한 화이트, 백라이트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이러한 라이팅의 설정이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좋은 라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프로세싱은 라이팅 단계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프로젝트 결과물에 큰 임팩트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라이팅을 조절하면서 함께 포스트 프로세싱도 맞춰줍니다. 또한 카메라 세팅도 유념해서 조절해줘야
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특히 포컬 랭스를 조절해주는 것도 결과물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 아티스트로서 우리는 실세계에서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이팅에 있어서는 더욱이요. 꼭 룰을 따라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3포인트 라이팅 설정이 잘 되었다면 이제 라이팅을 재미있게 실험해보면서 작업해보세요. 컬러들과 라이트의 포지션들을 갖고 말이죠. 모델에 부분적으로 컬러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오브젝트에 가까이 은은한 색이 추가된 조명을 추가해보세요. 마치 그 부분에 색을 입혀준다는 느낌으로요. 이 방법은 모델의 텍스처링을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결과물인데 라이팅이 좀 과하게 추가된 것 같죠? 간단한 프랍 제작이나 포트폴리오 작업에서는 조금 과해도 상관이 없지만 최적화가 중요한 실제 게임 제작에는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스타일라이즈 프랍 제작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해외에서는 블렌더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블렌더 유저이지만 가볍고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또 많은 플러그인들이 있어서 아주 장점이 많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